자, 이어서 모닝타임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최원재 전문가와 함께 해볼 텐데요. 어제 이제 관망의 의견을 주셔서 이게 따라가신 분께서는 그래도 다행이다. 왜냐하면 또 일본에서도 또 이렇게 돌발 변수가 나올지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또 오늘도 미리 한번 또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는 오르긴 했는데 진짜 찔끔 올랐더라고요. 어땠습니까? 예, 일단은 뭐 3대 지수 5개월 안에 모두 이제 반등을 했는데요. 다우는 0.3% 상승, 나스닥과 S&P 500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모더나가 한 6% 상승했고요. 알루미늄 기업인 알코아가 4.2% 상승했고, 핀테크 기업인 소파이 테크놀로지가 3.1% 상승,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인 메타포트가 4% 상승, 전기차 기업인 피스커가 3.3% 상승했습니다. 뉴욕 연은의 노동시장 조사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미국 근로자의 임금 기대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예상 연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지금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 기대가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블룸버그에서는 내년 경기 침체 확률이 70%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10월에 60%였고 11월에 65%였는데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이제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이제 미국 GDP 성장률이 0.3% 상승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내년 4분기에는 3%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업률은 24년 1분기까지 4.9%까지 높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긴축으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만 침체의 강도는 완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침체를 동시에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주호 증권에서는 자동차 섹터가 23년에는 수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금리와 경기 침체 때문에 자동차 수요가 예상보다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측에서는 앞으로 이제 고인플레이션이 뉴 노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2%대 인플레이션이 아닌 3, 4%대로 유지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상품 가격의 인플레가 계속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권왕 빌그로스는 금리가 계속 오르면은 금융시장 혼란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계속 관망을 유지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직까지도 좀 시장을 좀 강하게 좀 투자해야 되는 시기는 아직인 것 같아요. 지금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뉴욕 연은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찾아보니까 평균 한 73,667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거의 억대 연봉입니다.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는 이 정도 임금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2014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거 미국 가서 일을 하든지 1억 연봉을 이렇게 주는 이런 걸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이 기대치가 떨어져야 좋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 FOMC에서 파월이 얘기한 것도 임금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우려스럽다. 지금도 평균 임금 상승률이 지금 5.1%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연준이 물가관리 목표치를 2%로 자기네들 목표치를 갖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높은 임금 상승률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상품 가격은 어느 정도 떨어지면서 CPI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서비스 물가 즉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더 큰 폭으로 CPI가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결국에 큰 틀에서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맨날 보고 있는데 그 세부적으로 임금이 문제입니다. 이제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떨어져가지고 계속해서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도 계속해서 오히려 이 지표가 좀 잘 안 나와야, 특히 이런 고용 지표가 안 나와야 좋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블룸버그 얘기도 해볼 텐데요. 오늘 내용 중에서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내년 침체 확률이 70%면 거의 침체 된다고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보면은 침체, 경착륙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새로운 날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많이 선 반영됐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대부분 네. 선 반영되고 있는데 이제 침체 강도가 이제 경착 중이냐 연착 중이냐 이거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침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네. 뭐 좀 이따가 뭐 말씀하시겠지만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결국에는 침체가 이제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은 침체로 들어가야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들 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은 이제 대부분 이제 예측하는데 경착륙보다는 완만한 침체가 예상되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틀리게 지금 그러니까 소비 주체들이나 뭐 이렇게 경제 주체들이 저축해놓은 돈이 과거보다는 좀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전문가님도 연착륙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도 뭐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의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피할 수 없다면 이제 이걸 얼만큼 리스크 관리를 잘 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느 정도는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얘기들이 미국 증시에서는 많이 나왔네요. 자, 다음은 이제 자동차입니다. 뭐 테슬라도 또 밀려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주오 쪽에서 내년에 이런 수요가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이다. 아무래도 반도체 뭐 이제 그 장비 같은 게 부족해가지고 차를 못 만들었다가 이제는 또 그걸 넘어서 수요가 이제 믿었던 수요가 꺾이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는 당연히 맞다고 보고 있어요. 경기 그러세요? 침체가 대부분 예상이 되면은 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을 것이고 실제로 지금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네. 우리가 먹는 거라든가 미국에서 예. 가령 예를 들면은 음식료품에는 지출을 아직까지 뭐 하고 있지만은 그렇죠. 뭐 전자제품, 가전제품 이런 쪽 그다음에 가구, 자동차 이미 수요가 지금 꺾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뭐 지금 고금리 환경이 되면서 결국에는 뭐 할부금리도 올라갈 것이고 그렇죠. 이미 올라가 있죠. 상당 부분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면서 소비자들이 큰 지출은 삼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대부분 좀 억제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공급망 차질이 해소가 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생산은 많이 할 수 있지만은 과연 이제 많이 팔 수 있을까가 이제 고민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전기차도 많이 어떻게 본다면은 많이 팔리고는 있지만은 네. 결국에는 전기차 수요가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 차보다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수요도 이제는 큰 폭으로 증가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팔아야 돼요? 이미 뭐 상당 부분 내려왔는데 조금 더 조정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뭐 저는 좀 늦었지 않느냐 좀 그렇게 네. 보고 있고 일단은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주가는 뭐 계속 빠지지는 않으니까 하지만 좀 고통은 감내를 해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전기차 관련해서 또 제가 찾아본 게 퀀텀 스케이프라고 왜 전고체 배터리 그거 만드는 데에서 뭐 양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제품이 이제 출하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전액이라든지 이런 거가 만드는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좀 전망이 어두워지는 건가 이것도 좀 궁금했어요. 우리나라 2차전지 소재 업체인데요. 네네. 퀀텀스케이프가 결국에는 거기서도 우리나라 이제 모든 업체들이 배터리 업체들이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드림의 배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결국에는 그거가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목표로 대부분 다 그걸 가고 있는데 일단은 퀀텀스케이프의 기술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 가장 근접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주가도 그러나 이제 상당 부분 많이 하락은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차전지 소재 이런 쪽이나 결국에는 배터리 업체들도 당분간은 그래도 힘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어쨌든 꿈의 배터리가 시제품이 나와도 이게 양산까지 가는 데는 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러한 시차를 잘 고려해 가면서 시장 업황과 같이 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에 이어서 관망을 좀 유지하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오늘 뭐 그게 좀 악재가 또 있는 겁니까? 어제 또 일본은행 때문에 갑자기 확 떨어져가지고 놀랬거든요. 어제 좀 반등을 하려다가 일본에서 10년물 장기 금리를 플러스 마이너스 0.2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이제 확대하기 그랬죠. 하면서 예. 사실상에 어떻게 보면은 제로 금리를 이제 포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미리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로 미리 며칠 전서부터 일본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는 있었어요. 그랬군요. 뭐 이미 좀 알려진 사실인데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네. 코스피 차트 잠시 보시면은 예. 역시 뭐 계속적으로 5일선 저항 위로 올라가면 또 11선 저항도 있어요. 지금 11선에서 저항에 부딪히면서 21선이 아닌 거기서 저항이 부딪힌 만큼 결국에는 상승으로 돌아서려면 11선부터 위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61선에서 지지력 있지만은 네. 여전히 뭐 기술적 반동 소폭 나오더라도 계속 관망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랠리는 다음 주에 뭐 강하게 나오느냐 약하게 나오느냐 뭐 그거의 차이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강한 반등보다는 조금 개별 종목적으로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는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일단 이번 주 관망하자고 했으니까 좀 계속적으로 관망해보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개선되는 움직임이 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전략을 짜서 손실을 좀 줄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또 계속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최원재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